자료. 일단은 자료를 거기서 이제 받으라고 하고 시험장 갔을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이제 하면 돼요. 왜냐면은 어디에다 저장해 주세요라든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GTQ나 GTQ 알고 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내문서나 이런 데 뭐 넣으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가면 거기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게 하고, 시험은 아마 9시부터 시작이 될 거고 8시 반까지 대부분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침에 갈 때 그 지금 됐을 때 12월 초나 아니면은 11월 달이니까 CSS는 많이 집중을 해서 크게 그게 없을 거고, 그 시험 보러 가는 순간에 지하철을 타면서 그 J퀄이 있죠. 그걸 한번 쫙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index.html 만들고, 느낌표 한 다음에 엔터 치고요. 아 맞다, 혹시 시험 볼 때 이거 VS 코드 이런 거 선택하는 거 혹시 나왔어 안 나왔어? 어저께 접수할 때 안 나왔어? 뭐 VS 코드 거야 대부분. 따로 선택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요. 아닐 리가. 어, 아닐 리가 없을 텐데. 그거는 내가 확인해보고 얘기해줄게요. 이제 항상 얘 타이틀 있죠. 타이틀 먼저 쓰고 온 쇼핑몰. 링크 쓰고 엔터. CSS라는 폴더 안에 style.css. 이렇게 쓰면 틀리죠. 이렇게 쓰고, 자,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이니까 평상시에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타입은 텍스트 슬러시 CSS 있죠. 이거 써줘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생성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자, jQuery가 지금 3.6.8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버전이 어떻게 돼요? 1.1, 2.3.js 있잖아요. 이 버전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버전은 디폴하고 돼 있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지만 얘가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걸 써주고요. src는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jQuery 다시 1.1, 2.3.js. 시험장에서도 이제 한 번이라도 썼던 게 나오면 이게 자동으로 완성이 되겠지만, 만약에 자동 완성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확인 정확히 해야죠. 거기서 시험장에서 제공해주는 파일. 근데 이게 나올 거예요. 100%.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치고, 자바스크립트 쓰고 이제 여기다가 스크립트 JS. 디퍼 타입은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여기는 이제 타입 선언 해줘요. 위에도. 자, 얘는 경로에 옮겨 놓은 거니까 그대로 두고 얘만 생성하는 거죠. 스크립트.
자, 헤더. 먼저 이제 큰 영역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내용 나오는 거 점 쓰고 엔터 친 다음에 클래스 바디랩. 그 다음에 이제 푸터. 엄마 쌤이 붙잡았어요 쌤. 엄마쌤 이따 다들 붙잡고 그거 왜 이럴까? 뭐라고 얘기해야겠네. 애들 왜 저러냐고. 온쇼핑이야. 오쇼핑이 아니고 그래요? 온쇼핑. 하이는 오 쇼핑이라서 그랬는데. 그건 내가 오타낸 거야. 아 그래요? 시험장 가서 이제 항상 있잖아요. 하나씩 끝내면서 해요. 그 전체를 다 작성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확인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제 큰 태그 먼저 치고 해주시고, 자 클래스 탑 쓰고, 자, 헤더 안에만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 칸씩 띄워주는 걸 반드시 해줘요. 구분하기 편하게. 점 쓰고 엔터. 클래스 로고. 자, A 쓰고 href 샵. img 쓰고, 자, 이미지즈 로고.png. 태그에서 알트는 이미지가 안 보일 때 뭔지를 이제 가름을 해주는 건데, FM으로 쓰면은 알트를 항상 표기를 해줘야 돼요. 이미지에다가. 얘도 이제 시험이니까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한 칸 띄고 또 여기에 나부 써요. 나부 쓰고 클래스 메뉴. UL 클래스 나비 하고, 기출 문제 보면 알겠지만 클래스를 뭘 쓰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웹디자인 기능사 기출 연습한 거, 이거 연습한 거에서 이제 알아서 쓰면 되고, 여러분들 지켜줘야 되는 거는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지가 말하자면 작업 지시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탭을 나오게 해야 된다면 탭 만들어야 돼. 그런 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없으면 만들라고. 로고가 만약에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로고 만들어야지. 일러스트 이렇게 될 경우에. li 쓰고 a 쓰고 샵 탑 쓰고,
여기 이제 서브맨이 들어가죠. UL 써요. UL 클래스 서브 메뉴. 자, 얘가 이제 원뎁스. 이 서브 메뉴 나오는 게 이제 투뎁스예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가 거기서 이제 제공이 될 거니까 거기 있는 텍스트를 다 복사해서 붙여요. A 쓰고 엔터 샵 블라우스 T하고 이제 셔츠 블라우스. 그래서 li부터 슬러시 li까지 하고 아우터 이 원뎁스 메뉴만 바꿀게요. 탑 아우터 그 다음에 또 복사해서 팬츠 스커트 그 다음에 액세서리. 보시면 이제 결과값이 이거잖아요. 얘가 왼쪽에 붙어 있고 얘 오른쪽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플롯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플렉스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플렉스로 한번 해보죠. 이거를 플렉스를 쓸 때는 이제 뭐를 지키면 되냐면 상위 태그에서 있는 거를 플렉스를 선언하면 돼요. 자, 위로 올라와서 style.css 연 다음에 자, 첫 번째 웹 디자인 기능사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게 캐릭터 인코딩. 그 차셋은 UTF-8. 자,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 마진 0에 오토 가운데 정렬 패딩 0 그 다음에 여기에 수많은 UL을 쓸 건데 UL하고 LI를 썼을 때 리스트 모양이 안 나오게 리스트 스타일은 눈을 만들고요. 자, 폰트 패밀리 맑은 고딕
반드시 세미콜론 붙이고,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으면은 오타가 돼요. 오타가. 왜냐면 걔를 구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저런 것들은 이제 통틀어서 구분자라고 하는데, 구분자를 넣지 않으면 걔가 하나의 네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얘를 구분자를 쓰지 않으면 맑은 고리 컬러 333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자는 반드시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CSS에서. 선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디하고 바디 랩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인덱스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바디하고 바디 랩 중에서 바디만 있죠? 클래스 바디 랩 안 썼죠? 뭐 어떻게? 바디에다 선언해도 돼요. 크기 전체를. 바디의 크기를 제한적으로 주는 거예요. 로컬로. 자, 위드. 전역이란 말은 전체적인 거. 이걸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로컬은 제한적인 거예요. 얘는 로컬이죠. 그러니까 가로 크기를 1200픽셀로 제한을 시킨 거예요. 바디에서. 백그라운드 흰색 해주고, 폰트 사이즈 20픽셀. 자, 밑에다 A 쓰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논. A 태그를 쓰는 순간에 그 밑줄이 처지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걔를 보기 싫어서 방지하기 위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튼 만들 때 글씨를 반드시 쓰잖아요. 글씨 주위에 갔을 때만 커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 클릭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고자 반드시 얘를 줘요. A 태그를 만들면은 디스플레이 블록. 여기 이런 것까지를 통틀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초기화 CSS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실무에서는 초기화 CSS를 되게 많이 쓰는데, 웹디자인 기능사에서는 그래도 좀 짧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쓰고 이제 태그를 또 잠깐 보는 거야.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태그를 관할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클래스 탑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탑이나 아니면은 헤더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탑에다 줘야 돼. 헤더 써주시고, 높이는 100픽셀, 위드 1200픽셀.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클래스 탑. 자, 위에서 위드 1200픽셀을 썼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를 써주면 되냐면 1200픽셀 안에 얘 탑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위드 100% 쓰면은 1200 픽셀만큼의 면적을 얘가 갖게 되는 거예요. 탑에다가 위드 100%. 자, 높이 100픽셀.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웹을 만들 때 가로는 퍼센트로 환산을 하고 높이 같은 경우는 픽셀로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계산이 안 돼서. 그러니까 태블릿이나 모바일 갈 때 있죠. 그때 계산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가로폭은 항상 바뀌지 말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높이 같은 경우는 픽셀로 쓰죠. 어디서든지 간에. 탑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이 탑 안에 하이텍으로 뭐가 있어요? 클래스 로고가 있고 클래스 메뉴가 있죠. 그래서 자, 얘가 이제 분모 태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선언시켜요. 플렉스를 선언시키고,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이 버티컬의 가운데 정렬하는 게 보기가 좋아갖고 얼라인 아이템즈는 센터라고 되어 있는 거를 반드시 선언을 해주고, 자, 얘가 이제 뭐냐면은 버티컬 가운데, 세로 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로폭을 인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트를 보면은 사이트들은 전부 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로고가 왼쪽에 붙고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에 붙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플롯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얘 플롯 레프트, 얘 플롯 라이트 되잖아.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거 쓰지 말고 플렉스를 선언한 다음에 얘를 해주면 끝나요. 자, justify 콘텐츠 스페이스 비트윈. 그 플롯 레프트 안 쓰고 지금 플렉스만 쓰고 이게 편할 거야. 그냥 공간 사이에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스페이스 비트윈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스페이스 이븐이나 어라운드를 쓰게 되면은 앞에 있는 공간이 또 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페이스 비트윈 쓰면 돼요. 얘는 이제 엘리먼트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할 때 엘리먼트 사이를 띄워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엘리먼트, 차일드 노드 똑같은 얘기예요. 그 요소들, 컴포넌트. 그냥 레프트로 붙고 라이트로 붙고 있는 개수만큼. 자, 이제 확인 한번 해보죠. 이 상태로 이제 확인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붙었죠. 이렇게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로고 안 잡았잖아. 크기. 로고 크기 안 잡았고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는 어떻게 돼요? 왼쪽 오른쪽 붙었잖아. 그래서 이걸 쓰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에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쓰고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쓰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비틴 이 세 개 쓰면 끝나요. 상위 태그에서. 탑에다가 플렉스 쓰고 로고나 로고 이미지에다가 플롯 레프트 쓰면 안 써. 끝. 그냥 여기서. 지금 여기서 또 플렉스나 플롯을 써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얘지.
얘네들을 인라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만 써주는 거야. 클래스 로고 쓰고 플롯 레프트를 쓸 수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맞춰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플롯을 썼으면 여기다 플롯 레프트를 써야 되는데 쓸 필요가 없는 게 얘가 왼쪽 오른쪽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위드 값만 잡아주는 거예요. 로고에서. 로고에서 위드를 250 픽셀을 만들고 높이를 100 픽셀 만들어줘요. 자, 로고 안에 이제 이미지 있잖아요. 클래스 로고. 이제 저번에 나래가 질문한 건데 부등호가 들어가는 경우 어쩔 때냐면 여기서는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죠. 클래스 로고 안에.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상하 관계를 적당하게 이제 해주는 거죠. 이미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로고 이미지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높이를 50 픽셀로 만들어줘요. 50 픽셀 만들고 저번에 이제 얘기했죠. 하이나 위드 맞추면 알아서 얘가 콘스트레인 프로포션 비례대로 이제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자 마진 탑하고 마진 이런 것들을 썼잖아요. 플러스 쓰면. 근데 이제 여기다 또 이제 플렉스 쓰면 끝나요. 로고 있죠. 로고 있는 데다가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얘를 여기 높이 100 있는 거에 가운데로 맞추려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만들어줘요. 버티컬 온라인 센터를 이제 맞춘 거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서 새로 고침 한번 하면 검사 눌러보면은 헤더에 어떻게 됐어요? 헤더 100픽셀 맞췄죠? 정확히 버티컬 온라인 가운데로 있어. 보면 딱 눈에 느껴지죠? 봤을 때 얘를 이제 크기를 만지면 돼. 자, 이거를 안 해버리면 여기서 여기에다가 이걸 주죠. 마진 탑하고 마진 레프트 뭐 이런 걸 준단 말이야. 자, 여기서는 왼쪽에 딱 정렬을 하고 싶어서 이제 뭐를 해주냐면은 로고에다가 justify contents 자 플렉스 스타트 야 플렉스 스타트는 왼쪽 얘기하는 거예요. 자 플롯 레프트랑 같은 거예요. 따지면은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줄여보면 돼. 강제로. 얘가 왼쪽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자, 로고를 높이만 50으로 만들었죠. 자, 여기다 위드를 로고 이미지에다 위드를 200픽셀을 한번 줘볼까요? 그 시험 볼 때 로고 이미지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찌그러져도 돼요. 그럼 그대로 유지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좋지는 않은데 앉는 애들보단 나.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아웃풋이 나오면 돼. 안 한 사람보단 나은 거야. 무조건. 예전에 시험을 봤는데 푸터를 안 했대. 그래서 야 떨어지면 어떻게 했는데 붙었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작동하는 거 있죠. 작동하는 거 다 되고 허우대가 비슷하면 되는 거야. 푸터를 안 해서 몇 점이 나왔어요? 푸터 안 해가지고 60몇 점 받았나? 턱걸이로. 그러니까 마수거리 했지 완전히. 이제 얘 만져야죠. 얘를 만지는데 어디냐면은 이제 태그를 또 봐요. 나브 클래스 메뉴 말고 지금 LI를 관장하는 게 누구예요? 나비죠, 나비. 나비 얘를 해야 돼. 그러니까 UL 클래스가 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해줘야 돼. 자, 첫 번째로 이제 여기다가 클래스 메뉴를 쓰고 얘는 위드가 800픽셀이고 여기에다 이제 뭐냐면 포지션 앱솔루트 릴레이티브 썼죠. 필요 없어요. 플렉스 쓰면 상위 태그에서 했기 때문에. 자, 위드 800픽셀 쓰고 다른 거 다시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플렉스를 안 쓰면 뭐를 썼냐면은 여기다가 주석 한번 쳐요. 얘가 이 태그를 줄여줘. 플렉스를 쓰면. 자, 포지션 앱솔루트. 요거 썼고, 그 다음에 라이트 0 썼고, 탑 30픽셀 썼고, 백그라운드 흰색. 자, 백그라운드 흰색은 적어야지. Z 인덱스 1. 자, 이제 얘네들을 줄여줘요. 얘가 플렉스가 상에다 써버리면. 그리고 이제
메뉴에서는 전체적인 면적을 잡아줬고 Z 인덱스를 쓰는 이유 그 애프터 이펙트 수업할 때 아마 들었을 건데 자 우리 화면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점이 Z 인덱스 0이고 그 다음에 화면 뒤로 가는 게 마이너스 그리고 앞으로 오는 게 플러스예요. 그래서 Z 인덱스를 플러스로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눈 시야에서 레벨이 가장 가까워지는 게 Z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어디를 가는지 간에 이 내비게이션이 튀어나오게끔 해주기 위해서 Z 인덱스를 쓴 거예요. 여기서 클래스 내비보다 작은 li 여기 왜 작은으로 썼을까? 여기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이야. 클래스 내비보다 li를 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돼? 얘네들한테 전부 다 영향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비보다 작은 li는 누구예요? 원뎁스잖아. 얘를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아씨 가서 커피 한 잔만 사줘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 부동어를 쓰는 거야. 자, 여기다가 이제 플롯 썼을 때 어떻게 했어요? 플롯 레프트 썼잖아. 근데 위에서 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크기만 잡아주는 거야. 위드 200픽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색상값 줘요. 샵 521 742 거기 이제 포토샵이 깔려 있을 거예요. 컬러 베리에이션은 이걸 하면 돼. 자, 216 안전 색상을 여러분들이 외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어떻게 되냐면은 시험장 갔을 때 메인 컬러 내가 정하는 거니까 포토샵을 옆에다 열어놓고 포토샵은 반드시 깔려 있어요. 거기 가면 자, 여기 클릭한 다음에 보면은 웹 색상 정용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클릭해. 그럼 어떻게 돼? 단계가 명확하니까 216 색상에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엔가도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건데 영상 편집하는 데를 면접 가면 뭘부터 물어보냐면 그 얘기를 해요. 촬영할 줄 아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영상을 만들 때 그 빨간색 색상은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눈이 부시지 않은 빨간색을 만들어야 된대. What? 그러니까 눈이 피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봤을 때. 그래서 모니터마다 색상 값이 틀리기 때문에 216 안전 색상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색상 값을 쓰면 어디로 가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컬러를 선택해요.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포토샵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색상 값이 무조건 RGB를 써야 되는 거고, RGB의 그 16진수 색상인 거고. 자, 우리 머리 염색하죠. 머리 염색할 때 웜톤 있고, 그 다음에 풀톤 있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음식이 뜨거운 음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차가운 톤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음식의 사이트를 만든다고 치면은 걔가 녹색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 왜냐면 식욕을 떨어뜨릴 테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색깔을 정하면 돼요. 그래서 색상 값은 그렇게 이제 정해주고요. 자,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클래스 내비를 써요. 쓰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 li를 묶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쓰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 justify 콘텐츠
여기선 쓸 필요가 없고 온라인 아이템즈 쓰면 돼요. 자,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이렇게 됐죠. 아까 상위 태그에서 스페이스 BT는 했기 때문에 오쇼핑 이쪽에 붙고 얘 여기 붙은 거야. 오른쪽에. 여기서 이제 또 태그를 보면은 그 li를 인라인으로 정렬시켜주는 역할을 여기서 해준 거고요. 여기에 li 인라인 정렬. 자, 여기 이렇게 여기 교실에서 앞줄 이렇게 모이잖아. 인라인으로 정렬해요. 그리고 블록 형태로 모여요. 하면 어떻게 돼? 가로 정렬.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줄 서서 모이라고. 그런 얘기니까 얘는 이제 인라인으로 모이는 걸 여기다 해준 거고, 디테일하게 얘를 또 손보게 되면은 클래스 내비보다 작은 li 보다 작은 a. 때려치고 싶겠고. 때려치면 안 돼. 아니 계속 왼쪽에 붙어 있어요. 어떤 게? 계속 왼쪽에 붙어 있어요. 요거는 플렉스 스타트야. 플렉스. 플렉스 다시 스타트고, 여기는 그 다음에 이게 포지션 또 필요 없어. 네. 지우고. 아. 앱솔루트 밴드. 앱솔루트가 기존의 포지션 파괴하는 거니까 플렉스 쓸 때는 쟤를 특별한 경우는 아닌 이상 쓸 수가 없어. 내비보다 작은 li보다 작은 a 있잖아요. 여기 가갖고, 자 이제 그 플렉스를 쓰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요것 때문에 플렉스를 계속 쓰는 거예요. 또 인라인으로 모이는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자 얘네들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안에 들어간 내용물 있지, 얘가 가운데로 정렬이 될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자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얘 여기 있는 글씨 있죠, 글씨 있는 거 자체가 여기 가운데로 오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 상위 태그 있잖아. li에서 얘를 또 이걸 만들어줘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또 선언을 한번 하고, 자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크기를 조금 정할 거야. 어떻게 정하냐면은 LI에다가 높이 40 픽셀 만들어 줘. 나부 LI. 근데 디스플레이 플렉스 쓸때 어. 저스티파이 콘텐츠 안 써도 돼요? 저스티파이 콘텐츠를 쓸 때는 이제 이런 경우에 한해서야.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으로 붙이던가 오른쪽으로 붙이던가 가운데 정렬하던가. 그게 필요 있는 곳에는 저스티파이 콘텐츠. 자,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콘텐츠 정당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약간 플롯 레프트랑 똑같은 플롯 레프트하고 라이트하고 비슷한 거죠. 네, to be continued.
A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폰트 사이즈 16픽셀인데 얘를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HTML에다가 16을 써주면은 1REM이고 바디에다가 16을 써주면 2M이에요. 바디에다가 폰트 사이즈 20픽셀 썼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16 나누기 20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복잡하면 그냥 픽셀로 쓰고 실무에선 이렇게 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16 나누기 20 하면은 0.8이잖아. 그래서 폰트 사이즈 0.8 EM으로 이제 써줘요. 그럼 얘가 이퀄 16픽셀이에요. 폰트 웨이트 볼드 텍스트 온라인 센터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썼는데 여기서 또 쓸 필요가 요걸 써주면 또 쓸 필요가 없어요. 상에다가 li에다가 그 justify 콘텐츠를 쓰고 센터를 쓰면은 밑에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얘를 쓰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컬러 화이트 컬러도 이제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간단한 색은 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얘 가운데 안 가요? 가운데 안 가지. 얘네들 안 숨겼으니까. 서브메인 자 그거를 해주고 플렉스를 하게 되면 인라인으로 기본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을 경우에 이제 얘를 써주는 거야. 왜냐면은 플렉스 디렉션 플렉스의 방향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칼럼으로 선택을 시켜줘요. 칼럼으로 칼럼에다 이제 로우를 써본 다음에 이제 디렉션 로우로 만들어주면은 아까랑 이제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서브 메뉴를 이제 또 손을 대는 거예요. 자, 클래스 서브 메뉴를 만들고요.
네, 여기다 이제 주석으로 일단 이걸 쳐놔요. 왜냐면 디스플레이 논. 그냥 가운데 정렬돼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논을 왜 맨날 내가 썼다가 주석했다가 다시 나중에 피라고 할까요? 그 생각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했을 건데, 제가 디스플레이 논을 어떻게 돼? CSS 작성하는 거 안 보이잖아. 뭐 어떻게 돼요? 상상 CSS 코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다 완료를 지은 다음에 디스플레이 논을 풀어요. 이거는 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서브 메뉴 손을 대는 거예요. 클래스의 서브 메뉴보다 작은 li 위드 200 픽셀 백그라운드 흰색 근데 서브 메뉴가 메뉴 밑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었는데 표시요. 그래서 이제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가 아니고 컬럼이 맞는 거예요. 이걸 확인시키려고 내가 일부러 이걸 쓰라고 얘기를 한 건데 컬럼이 맞는 거야. 컬럼이라고 돼 있는 걸로 바꿔줘요. 그랬더니 얘만 나와. 왜 그럴까요? 얘가 여기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포지션 자체가 위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마진으로 이제 조정을 해줘요. 뭘로 하냐면은 서브 메뉴에다가 자 마진 탑 60 픽셀 정도 한번 줘봐요. 안돼. 뭔가 보이려고 하는데 안 나와. 100 픽셀 하면 (140) 픽셀 정도 주세요. 그리고 이제
LI 만들어주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또 서브 메뉴 LI의 또 디테일한 부분 있죠. 얘를 또 이제 만들어줘요. 클래스 서브 메뉴보다 작은 LI보다 작은 A라고 되어 있게 이제 만들어주고 폰트 사이즈 14 픽셀 폰트 웨이트 볼드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잠깐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Justify Content Center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 잠깐 주석 처리 한번 하고 화면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보면은. 그래서 아까 여기 140 줬지. 얘를 어떻게 주냐면은 5픽셀 정도 한번 바꿔줘봐요. 일단 10픽셀 15 15픽셀로 바꿔주고 서브 메뉴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패딩 있잖아요. 답답해 보이니까 사방에 패딩을 줘서 패딩을 주는데 자 위아래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위아래 5픽셀에 좌우 0픽셀 줘요 패딩을. 자 걔를 이 패딩을 여기다 주는 게 아니고 잘라낸 다음에 서브 메뉴 LI 있죠 이쪽에다 줘요. 자, 그렇게 주게 되면은 무슨 효과가 나냐면은 아까 이 모여져 있던 이 답답한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공간을 조금 준 거예요. 패딩을 줘서 LI에다가.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가서 클래스 내비보다 작은 LI의 후보 자 백그라운드 컬러 샵 C9463D
이제 보면은 여기 위에 거를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얘가 호버되게끔 이제 만들어졌는데 개인적으로 또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하면 자 따뜻한 색에 따뜻한 색깔이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웜이라고 치면 그리고 난색 있고 한색 있잖아요. 난색이나 어두운 색깔 합쳐지는 게 낫지 난색에 난색하면은 느낌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시험장을 가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해주면 좋죠. 후보 값을 여기다 이제 준 거고 자, 서브 메뉴 LI 후보 복사를 해서 백그라운드 샵 C9 63D 색깔은 이제 똑같은 건데 그냥 기능사 시험 볼 때는 단순하게 똑같은 색깔 맞춰도 되는데 실무에서 할 때는 조금 변화를 주는 게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러면은 너무 뷰티한데?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그냥 심플하게 봐도 나중에 일할 때는 좀 감안해요. 이런 거 여기다가 또 이제 이걸 써주면 좋죠. 보시면 어떻게 돼? 글씨 잘 안 보이지 여기 호버했을 때. 그래서 컬러를 여기다가 이제 하얀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컬러 화이트. 그러면 이제 좀 구분이 되니까. 왜 안 바뀌지? 이것도 지정하는 것 때문에. 왜냐면은 서브 메뉴보다 LI보다 작은 A의 호버라고 써줘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얘가 까다로워. 컬러 화이트만 쓰고 여기서 이거는 작은 LI 후보를 써야 돼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 두 개를 같이 써주게 되면은 면적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변동하는 걸 해줬고요. 이제 얘가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자 얘를 서브 메뉴를 디스플레이 논을 풀어요.
jQuery 가야죠. 문서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자 펑션 써주고 항상 클래스 내비 선택자라는 표시 이제 자바스크립트하고 jQuery를 구분하는 방법. 자, 달러 표시 있는 게 jQuery. 셀렉터를 달러 표시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선택자. 자, 선택자 해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클래스 내비보다 작은 li. 얘 이제 마우스가 들어갈 때의 기능은 자, 마우스 오버 자, 화살표 함수를 써도 돼요. 펑션 대신에 선택자 this는 누구? current selection 그 클래스 내비보다 작은 li 얘를 얘기하는 거고 find 또는 children 있죠. 이 둘 중에 하나죠. find나 children 하나 쓰고 이제 클래스 서브 메뉴를 찾아가지고 자, 멈춰져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서 슬라이드 다운 하고 0.5초 500 있죠.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우스 아웃 자, 얘가 화살표 함수를 쓰게 되면 체이닝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살표 함수 쓰지 말고 펑션으로 써요. 펑션으로. 자, 보시면은 체이닝이 구문을 줄이기 위함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마우스하고 그냥 일반 펑션 있죠. 시험 볼 땐 그렇게 쓰도록 하세요. 펑션 쓰고 요렇게 써주세요. 얘는 이제 마우스가 들어갈 때를 얘기하는 거고 마우스가 나갈 때 선택자 this.find 체이닝 쓰는 이유 이제 뭐냐면 얘를 체이닝을 쓰지 않으면은 또 선언해야 돼. 클래스 내비보다 작은 li 있죠. 그걸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손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체이닝으로 써요. 체이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선택자 this.find 서브 메뉴 스톱 슬라이드 업
그래서 이걸 쓰고 이제 확인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 나오죠.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겼네. 뭐냐면은 이게 내려오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느리게 내려오고 짝퉁됐죠. 내려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마진 탑을 손대야 돼. 마진 탑이 틀렸죠. 보면은.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디버깅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디버깅이에요. 마진 탑을 한 20픽셀 정도 줘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서브 메뉴 있죠. 서브 메뉴에서 클래스 서브 메뉴에서 마진 탑을 20을 줘. 자, 그리고 얘 너무 느릿느릿하니까 500 빼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너무 이상하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LI에 후보를 했을 때가 돼야 되죠. 그래갖고 서브 메뉴 LI 있잖아요. 일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트랜지션. 자, 영상에서 이즈 인, 이즈 아웃 쓴다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은 얘 자체를 걔네들은 이제 해주는 이유는 그 화면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함. 올 한 다음에 0.3초에 is in out. 자, 여기를 지키면서 이거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is in 써도 되고 out 써도 되고. 자, is in은 가속도, 감속도, is in 가속도, is out 감속도. 그러니까 결론은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움직임 자체를. 이게 이제 눈에 거슬럭거리면은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LI에다가 오파시티 0 만들어요. 오파시티 0을 만들고 여기 호버일 때 있죠. 호버일 때 오파시티 100을 만들면 돼요. 일로. 평상시에 이 오파시티 0을 쓰면 안 돼. 왜냐면은 호버일 때만 100%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 0.9 정도 해놔요. 빠르게 나오게 하죠. 자, 다시 이제 인덱스 있는 데로 가서 슬라이드 메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 div 클래스 바디램 밑에다가 img 슬라이드 아까 얘기했으면 물어볼게. 수가 여기서 어떤 거 이해 안 돼? 지금 거 중에? 올 이러지 말고 알았지? 여기서 어떤 거 이해 안 돼? 지금 한 거 중에? 스크립트가 좀 이해 안 된다 그랬잖아 아까.
그런 부분들 약간 고려를 해야 돼. 인덱스 HTML 있는 데 가서 img 슬라이드 만들었지? 그 다음에 A 쓰고 엔터 샵 이미지 이미지 쓰고 img 1.jpg 그리고 이제 스판 클래스 이미지 텍스트 자, 온 쇼핑몰 자, 홈페이지 세 단장 복사하시고 두 번째 이달의 이제 쇼핑 이벤트 장바구니 할인 이벤트 정화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정화야 이거를 이제 한번 방법 네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 얘 환화면에 나와야 되고 지금 이미지가 세 장 있잖아. 네. 이거 환화면에 나오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먼저 뭐 해야 돼? 이것도 어떻게 맞아, 맞고 그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거 있잖아. 뭐 해야 돼? 그 전에 해야 되는 거요? 상위 태그에서 크기하고 높이 잡아줘야죠. 아, 그 다음에 높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오버플로 히든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험 보러 가면 다 긴장돼요. 나도 처음에 시험 볼 때 되게 긴장됐어요. 이제 나중에 몇 번 시험 보잖아. 전날 술 한 잔 먹고 가서 시험 보게 돼요. 진짜 농담 아니라. 그래도 붙어. 그러니까 시험 공포증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수능 같은 거 볼 때는 전날 잠을 못 자고 그러던 사람인데 희한하게 이제 이게 좀 적응이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의 긴장감은 다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게 전날 해소를 하고 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 바디 랩을 썼잖아요. 바디 랩을 썼고 이미지 슬라이드 이런 걸 쓰는데, 바디 랩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시험장 가서도 이제 이렇게 있잖아. 얘를 영역을 표시를 해요. 찾기 편하게. 컨트롤 G 누르면은 줄로 가게 돼. 줄로. 그래서 만약에 30번째 줄을 붙이려고 하면 컨트롤 G 누르고 30 누르면 딱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디버깅을 하다가 몇 번째 줄이 틀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CSS 가서 컨트롤 G 누르고 번호를 쳐. 그럼 바로 가니까. 클래스 바디랩. 높이 500픽셀. 자, 이제 위에서 어떻게 되냐면 전체를 관장하는 태그 있죠. 이걸 어떻게 줬어요? 1200을 잡아놨죠.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다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나오는 것들은 1200 픽셀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위드 100% 쓰면 되는 거야. 1200 픽셀 안에서만큼의 100%이기 때문에 1200 픽셀하고 똑같은 거예요. 클래스 img 슬라이드. 자, 높이 300픽셀, 위드 100%, 아까 이제 정우한테 물어보고 대답한 것처럼 여기다 오버플로우 히든을 써줘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 이미지가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적어줘요. 여기다가 포지션 릴레이티브. 여기서는 이제 또 바뀌지 않아요. 실무에서도 이제 바뀌지 않는 건데 뭐냐면은 A 태그 자체에 들어간 거 이거 보면은 A 태그로 이미지 한 장씩 한 장씩 불러왔죠. 자, 얘가 이제 블록 형태, 그러니까 마우스가 들어갔을 때 전체 면적을 가릴 수 있게 블록을 주고, 얘가 이제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포지션 앱솔루트를 줘야 돼요. 여기다가 클래스 img 슬라이드보다 작은 a, 디스플레이 블록 포지션 앱솔루트.
이제 또 이제 이미지 자체가 바뀌게 돼버려요. 앱솔루트를 주는 순간에. 얘를 이제 플렉스로 썼으면 플렉스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 얘가 자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 쓰면은 해결이 되죠. 근데 만약에 위아래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플렉스 디렉션 칼럼을 써줘야 돼. 그럴 경우에 플렉스를 쓴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그냥 얘는 기존에 배웠던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미지 슬라이드보다 작은 A라고 썼잖아요. 그 안에 보시면은 클래스 img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써주고, 자, 웹디자인 기능사 이제 맨날 해보게 되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감이 오는데, 이 글씨 어떻게 돼요? 글씨 배경 색깔 칠하고 화이트 나오고 가운데로 정렬시키죠. 얘. 그래서 얘 이거 들어가. 뭐냐면 포지션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 앱솔루트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박스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운데로 정렬하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만들고, 자, 플롯하고 플렉스는 같이 쓸 수 없어요. 둘 다 방해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줬고요. 포지션 앱솔루트는 여기서 이제 크기 잡아줘야 돼. 이미지 텍스트에 대한. 자, 위드를 500픽셀 정도를 잡아주고, 높이는 50픽셀 하고, 텍스트를 흰색으로 만들고, 폰트 웨이트 볼드로 만들어요. 자, 백그라운드 쓰고, 약간 진한 회색에 오파시티 50%, 레드, 그린, 블루, 알파. 40, 40, 50% 줘요. 레프트 50%에 탑 50%. 인데 이러면 안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봐봐요. 이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레프트 50 했으면 가운데 와야죠. 탑 50 했으면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오냐면 얘네들의 크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면적 자체가 그 1200에서 500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거를 계산을 할 때는, 자, 이걸 해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빨라요. 정렬할 때. 얘가 500이었잖아. 그러니까 500 나누기 1200 해주는 거예요. 41%죠. 41%, 100에서 41% 빼면 몇이에요? 59잖아요. 맞죠? 59 나누기 2 하면 돼. 그러면 레프트 잡혀 나오는 거죠. 자, 29.5% 주는 거야. 이럴 때는. 자, 여기다가 레프트 29.5%. 탑도 대충 찍어요. 그러면 다 하고,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그냥 한 20 줄까 하고서 한번 해봐요. 안되네. 한 30 주면 되겠다. 식사들 맛있게 하고 이따가 또 이어서 마저 할게요.